설 연휴 기간 충남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보령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충남도가 내년까지 아산과 예산, 당진 등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세대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2명을 낳으면 전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가 윤곽을 드러내며 건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40억 원을 투입하는데 특히 피트 등 태안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설 연휴 기간 충남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화재와 고립 등의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구급대원들이 실종된 30대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9일 보령에 위치한 병원에서 퇴원 후 지인의 차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사라졌습니다. A씨는 실종 사흘 뒤인 11일 보령시 김좌진 장군묘 뒤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도 실종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진시 송하급 근린공원에 차박 캠핑을 온 70대가 밤사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3일. 일행은 담배를 사러 인근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던 B씨가 밤사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를 찾기 위해 경찰과 119 구조대, 해경까지 투입됐는데요. 편의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B씨가 시내버스를 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이 거주지인 인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서 실종 신고는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보령에서는 갯바위에 고립된 8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11일 보령시 천분면 인근 갯바위에서 조개잡이를 하다 밀물에 고립돼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바다를 찾을 때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4일 당진시 송산면에서는 80대 남성이 이웃집 개에 물려 손과 팔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한 사료 제조 공장 창고에서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충남 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명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50건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7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8일까지 도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업종은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규 예배를 비롯한 종교활동은 좌석수 30% 이내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방 하나당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정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대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충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15일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231번에서 235번 확진자 5명은 한국 육계유통 관련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육계유통 관련 확진자는 모두 45명으로 늘었습니다.
236번 확진자는 현재까지 감염 경로 등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 헬스케어 산업. 아직까지 우리는 좀 낯설게 느끼지만 선진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국내에서는 우리 지역 태안에서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트 등 태안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로 선정된 지 3년여 만입니다. 건립 위치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1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소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먼저 해수풀이 들어섭니다. 이곳에선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 질환을 개선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소금과 머드 같은 해양 자원을 활용한 마사지와 피부 미용 시설도 마련됩니다. 특히 나무가 썩어 진흙처럼 된 천연 자원 피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안에서 발견된 만큼 차별화된 자원으로 적극 내세울 계획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흙을 피트라고 해요. 약 한 25만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피트를 활용해서 근골격계의 통증 완화라든가 피부 미용에 널리 쓰이는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그런 물질이에요. 태안의 또 다른 강점은 해양치유 협력지자체 중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이미 충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 649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4천여 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형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자원과 산림 자원 그리고 농어촌 모든 자원을 함께 어우러가는 종합 관광 레저의 해양치유 단지가 될 것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목표 완공 시점은 2023년. 오는 10월 첫 삽을 뜰 예정인 가운데 태안군이 미래 신산업인 해양 헬스케어를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1.1명, 충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이 1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게 된다고 하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월세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 배방읍에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4월 첫 삽을 뜬 뒤 현재 공정률 약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 면적 기준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에 15만 원. 신혼부부가 들어와 아이를 1명 낳으면 임대료 절반이 감면되고 2명을 낳으면 전액 무료입니다. 결혼과 출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오는 9월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6 타입과 44 타입, 59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9 타입의 경우 C, D 타입 같은 경우는 복층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층간소음 방지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행복주택 1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매입형은 서산과 천안 등에서 20세대만 시범으로 추진했는데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산처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형의 경우 예산과 홍성, 당진 등에 900세대가 들어섭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예산에선 옛 충남고속 정비공장을 활용해 75세대 규모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신혼부부 주택을 건축하면서 그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도 정비하고 또 젊은 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인구도 증가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충남의 혼인 건수는 9,800여 건, 합계 출산율은 1.1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주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설 연휴 기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 화상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예보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근한 설 연휴를 보냈는데 15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7일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이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5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찬 공기의 그 유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18일이 우수인데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따뜻한 시점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또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올겨울에는 한파가 기습적으로 찾아오곤 했는데 이번 주의 추위가 이번 겨울의 마지막 추위라고 봐도 될까요? 영하 10도까지,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한파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12월 21일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이 점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과 2월을 되돌아보면 북극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워졌는데 이번 우수날 한파가 이번 영하 10도 안팎의 마지막 강한 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3월에 들어서도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내지 4도 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꽃샘 추위는 두서너 차례 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완전히 추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이런 강한 한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설 연휴 미세먼지 정말 심했잖아요. 이번 추위가 물러나면 앞으로 미세먼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겨울철에 사만사원 대신 오죽하면 사만사미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거든요. 사나흘 춥고 사나흘 따뜻한 그날에 미세먼지가 높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끼고 사는데 날씨 조건, 그러니까 바람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데 지난 설 연휴 포근한 날씨를 겪은 대신에 미세먼지 농도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년 12달 중에 가장 높은 시점이 3월에서 4월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공기가 정체하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그런 그 기상 정보가 있으면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고요. 건강한 분들도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손과 발을 특히 전신 목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앞으로 기상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충남 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소상공인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2%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 체감도가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남도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40%가 부실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교복비 상한액은 30만 8천 원으로 상한액 내에서 동복과 하복 각각 한 벌씩 지원합니다. 신입생들은 각 학교에서 정한 구매처에서 교복을 맞추면 되며
구매 대금은 학교에서 업체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